핵심 탑10 지역은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 안 나와도 가격은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는 상당히 작다. 정권이 상관없이 갈 거예요. 자산가분들은 똘똘한 채로 포트폴리오를 싹 끝내셨어요. 반프로 들어가시거나 대치 들어가시거나 삼성, 강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양천구는 따로 봐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의 메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레미안 크레시티라던가 이렇게 전동동은 성동구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움직여요. 동대문은 오히려 입주장 때문에 흔들리는 게 맞고 천구 이편한 세상 더블 역세권이고 가격은 전 강보합으로 갈 거라고 봐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국토보유세를 얘기했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세금이 너무 세게 나온다. 테라님, 현재 부동산 오르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 그다음에 뭐 중심부만 오르냐 경기도도 오르냐 다들 말이 많은데 속 시원하게 지금 부동산 시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딱 정해서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의 핵심 탑10 지역은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안 나와요. 거래량은 안 나와요. 거래량을 보면 지금 2월, 3월에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 재지정되고 나서 114%, 139% 월평균 거래량에 100%를 넘어서 거래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4월 이후에 50%를 뚝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어요, 거래량이. 그리고 5월에 지금 집계가 안 됐지만 4월보다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2천에서 3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은 탑10 지역은 거래량 안 나와도 가격은 갈 거예요. 원래는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론과 현장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중위 지역은 보합을 유지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볼 때 가격을 보면 안 돼요. 거래량을 보셔야지 현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는 상당히 작다. 그래서 에너지가 작으니까 누가 봐도 좋은 지역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중간한 지역도 애매해요. 외곽 안 돼요. 노도강, 금강구 안 돼요. 그럼 탑10 지역은 어딘가요? 탑10 지역에다가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강남 3구, 마용성, 영등포, 동작구, 광진구 이런 양천구 이런 딱 이렇게만 얘기해도 딱 10개 되지 않나요? 네, 그런 지역들만 지금 앞으로도 거래량이 안 나와도 가격이 갈 가능성이 높죠. 정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상관없이 갈 거예요. 정권 교체 유지 상관없이 이 지역들은 올라갈 거다. 네네. 특히나 강남 3구나 이런 핵심, 완전 초핵심 지역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고 재지정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싹 끝내셨어요. 자산가분들은. 그때 제가 현장에서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됐을 때도 현장에 있었고요. 재지정된 그 날과 그 사이에 있잖아요. 재지정이 19일 날 발표됐고 24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 상간에도 제가 현장에 갔었고 그 재지정이 된 이후 24일 이후에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래한 사람들, 그때 거래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현장에 돌았는데 강남 3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세금적인 부담이 있어서 파실 분들은 다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고 나서 여러 채 있는 걸 정리하고 똘똘한 채로 이제 반프로 들어가시거나 이제 대치 들어가시거나 삼성 요번에 청담을 또 50억 찍었다고 나오더라고요. 25억에 분양돼서 약간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똘똘한 채로 또 싹 바꿔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의 위너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자산가분들이다라고 저는 딱 대놓고 얘기를 드려요. 너무 깔끔하게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셨어요. 이후에 정권 바뀌면 이제 세금이 올라도 시세 차익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불로 다 이제 바꾸셨기 때문에 정리가 되신 거죠. 근데 그 이외에 어중간한 지역들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세금이 무거워진다. 그러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어중간한 서울의 외곽권 말씀해 주신 대로 노도강, 금강구는 외곽권이라고 다들 인지를 할 텐데 어중간한 지역들은 어땠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저를 막 너무 싫어하실 수 있는데 투자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강서구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서구요? 네네. 왜냐하면 서울은 동쪽이 훨씬 개발이 많이 되고요. 몰려 있고 서쪽은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덜 되고 이제 수요에 관심을 좀 덜 받아요. 그나마 이제 9호선 연장이 되고 뭐 김포도 좀 관심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서쪽에도 많이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영향을 미쳤던 23년도 이후에 가격 상승이 있었던 지역들과 단지들을 보면 거의 다 동쪽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쪽은 이제 양천구는 따로 봐야 돼요. 거기는 동쪽이라고 보면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의 메카. 네. 그리고 송파랑 양천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송파가 이만큼 오르면 양천구도 따라가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지. 양천구는 서쪽에 있는데 양천구 잘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면 조금 그건 달리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라님, 그 강서구는 알겠는데, 네네. 동대문구 아니면 뭐 중구, 성북구 이런 지역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북구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 편하게 행정구역별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사실은 행정구역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구역별로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여기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 레미안 크레시티라던가 이렇게 전농동은 네. 오히려 이제 여기 성동구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움직여요. 근데 그 위쪽으로 가면요. 이제 성북구 쪽이랑 같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요번에 레미안 라그란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아이파크, 네. 휘경 디센시아 입주, 그리고 그 위에 장인뉴타운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좀 흔들리고 전세가가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약간 대출이 조금 후순위 대출도 가능해지면서 레미안 라그란데가 좀 덜 흔들린 면은 있지만 네. 그래도 올림픽파크 포레어는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정말 쭉 갔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좀 흔들렸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전세가가 흔들렸고 입주장에 장인뉴타운이 3월부터 이제 입주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여기 끝나면 아이파크 또 시작하고 그 다음에 휘경 디센시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이파크 입주하고 그래서 11,000세대가 동대문구에 있어서 이 시기에는 동대문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가격이 어떨 거냐라고 하면 동대문구는 오히려 입주장 때문에 흔들리는 게 맞고 그 애매한 지역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는 사실은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진 지역이라기보다는 상업 지역, 업무지구로 많이 더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노선도 많고 편의성이 있고 좋지만 주거 밀집 지역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몰려 있어도 소규모 단지, 대단지가 막 몰려 있거나 밀집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구에 예를 들어서 여기 청구역 주변에 네. 여기는 청구 이편한 세상, 뭐 신당동 삼성, 여기 푸르지오 있거든요. 네. 여긴 중구예요. 더블 역세권이고 네. 있지만 지금 그나마 몰려있는 데가 여기예요. 여긴데 단지가 한 4개 몰려있고 막 대단지라 물론 뭐 1000세대 넘어가면 대단지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1000세대가 좀 못 되는 895세대 정도가 되고 이런 약간 네모반 듯한 느낌이 아니고 경사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네모반 듯한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모양이 좀 일정하진 않죠. 네.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에 있는 금호 생활권이랑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동구랑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행정구역에 따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생활권,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생활권이 묶이게 되고 그 생활권 안에서 가격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정구역을 볼 때 여기는 뭐 중구야. 그러니까 중구 전체적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청구역 있는 데는 성동구의 금호, 신금호 영향을 받지만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서울역 인근에 있는 요쪽 단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구는 어디 쪽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동쪽이냐. 네,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고 가격도 달라요. 그쪽에 신금호랑 같이 움직이고 여기는 또 마포랑 같이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활권별로 움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층 자체가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고 움직임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구는 사실 지금 뭐 애매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중구 이후로 이제 애매한 단지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평구도 약간 애매한 단지고 강북구, 이제 중랑구 뭐 요렇게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이런 쪽은 조금 분위기를 봐서 흔들릴 수 있다. 대선 이후에 특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대선 이후에
그래도 가격은 전 강보합으로 갈 거라고 봐요. 가격은 강보합. 네, 가격은 강보합으로 갈 건데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서 네. 세금이 너무 세게 나온다. 네.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지금 경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취업자 수도 23년도에는 33만이 취업자 수였거든요. 네. 올해는 10만 보고 있어요. 아, 작년에는 17만이었어요. 거의 23년도에서 24년도 취업자 수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집값도 뭐 안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자산 시장으로 다시 변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에 100%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산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대인구 감소 이슈 때문에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지역도 인구가 0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자산가가 막 몰락한다. 네. 우리나라의 부자가 좀 1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오히려 이전에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사태 때도 그렇고 오히려 부자의 수는 증가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자산가의 수는 증가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 금액 자체도 늘어나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둘까 하면 지금 또 불안하니까 비트코인도 좀 요새 좀 불안하고 주식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정기 예금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넣기도 애매해. 지금 미국도 조금 관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네. 안전자산을 찾아서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포가 34평에 72억을 찍어주고 뭐 앞으로 뭐 100억을 가네 어쩌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네.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아가다 보니까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집은 휴지 조각이 되지 않고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만큼의 가치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이제 웬만한 구역들은 가격이 갈 수밖에 없고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어중간한 가격에 있는 지역들도 집값이 가겠지만 제가 왜 어중간하다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전에 대선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국토보유세를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국토보유세 이 얘기 싹 안 하고 안 한다라고 이 얘기를 많은 언론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분이 민주당의 후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민주당이 관련해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과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듯한 그런 법안들을 계속 발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국토보유세를 한 이유는 이제 뭔가 정책을 펼치고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세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여론의 문매를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세수 부족한데 이걸 확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해결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도 아마 이걸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재정 적자가 또 일어날 텐데 또 쓸 때는 되게 많아. 네. 그런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어디서 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전에 이미 종부세라던가 이런 뭐 걸로 돈을 막 30조씩 50조씩 땡겼던 게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너무 손쉬운 방법을 알고 있는데 과연 안 쓸 거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 이 국토보유세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임대 기간을 늘리는 제목을 바꿔서 내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한 것처럼 국토보유세라는 이것도 이 세금을 따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반발이 심하고 이제 공산주의 막 이런 느낌이 나고 공개념, 토지 공개념 뭐 이러면서 이게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죠. 아. 아니면 기존 세금에 녹여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발할 새도 없이 그냥 바꿔서 알아서 이제 세칙을 바꾸고 이제 매년 세제 개편안을 하잖아요. 네. 그때 녹여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무야무야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애매한 지역은 뭐가 문제냐면 세금이 늘어났어요. 내 집 마련을 했어. 네. 근데 내 집 마련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보유세 개념이 기본적인 세금에 녹여 들어갔을 경우 네. 시세 차익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세금을 내면서 어느 순간 집값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애매한 지역은 좀 힘들다. 힘들다. 왜냐면 세금이 늘어나면 본인이 대출이자 내는 것만큼 그냥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값이 오르지 않았어. 그러면 그냥 그거를 이제 세금을 월세 내듯이 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동일이
의견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전세 사는 게 낫겠다. 근데 전세가도 너무 상승하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본인이 거기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것 같아. 또 그것에 대한 불안 없이 그냥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내 집 마련을 해서 애매한 지역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사실은 괜찮은 지역이 있어요.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안 찾고 그냥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집 가까운 그냥 자기 아는 동네 안에서 네. 그냥 직장 가까운데 그냥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걸 내 집 마련하셨다라고 하면 이후에 시세 차익이 1도 없다 그러면 세금으로 이제 오히려 집값이 깎여나가는 그런 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조심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아, 그러면 약간 서울에서 또 외곽권인데 가격이 조금 높은 지역들은 한번 고민을 여기까지는 좀 해보셔라. 리스크가 좀 있다. 정권 사실 이번에 GTX 때문에 파주 운전신도시가 네. 되게 좋을 것 같았잖아요. 네. 지금 어때요? 파주 운전신도시 완전 안 좋거든요. 네. 왜냐면 GTX 개통하면 거기는 이미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워낙 멀었기 때문에 이제 20-30분이면 서울역에서 20-30분이면 갈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이제 중구 쪽으로는 갈 수 있는 거니까 업무직으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GTX 하나만으로 그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먼 거에 대한 거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으면 엄청 가격이 날아갔을 거예요. 네. 이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작다는 거예요. 지금 강남권 오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수도권이 오를 만큼 에너지가 없다. 지금 전국의 그 데이터를 보면요. 네. 서울만 빨갛고요. 맞아요. 나머지 지역은 시퍼렇거든요. 도대체 어디가 오른다는 걸 다들 그러세요. 근데 뉴스에는 다 오른다는 오르는 단지만 자극적인 것만 뽑아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방에서는 막 23년도부터 막 집값이 막 3억씩 뛰네 2억씩 뛰네 막 이래도 우리 집은 집 내놨는데 6개월째 집을 보러 아무도 안 온다. 1년째 아무도 안 온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갈 지역과 갈 단지만 가니까 그거를 정말 유심히 체크해서 들어가시는 게 너무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이 조금 관심 가지게 좋은 지역인지 또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지 이제 구체적으로 단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